갑자기 일어섰을 때 눈앞이 빙글 돌고 잠깐 어두워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하려던 말이 있었는데 돌아서는 순간 그 말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경험은요.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하루 종일 멍하고 무슨 일을 해도 도무지 정신이 맑지 않은 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피곤해서. 그러나 보다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기셨겠지요. 오늘 저는 바로 그 생각이 왜 위험한 착각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과 뇌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위가 아프면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오고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 가슴을 옥죄는 압박감으로 우리를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게 만들지요. 그런데 뇌는 다릅니다. 뇌는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살짝 어지러운 느낌, 잠깐의 기억 공백, 눈앞이 잠시 흐려지는 것, 이렇게 작은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소한 신호가 사실은 뇌가 보내는 절박한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뇌 혈류 부족이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담은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뇌는 몸 전체 무게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심장이 내보내는 혈액의 약 16에서 17%를 혼자 사용합니다. 이만큼 뇌는 혈액에 대한 의존도가 극히 높은 기관입니다. 단 몇 초만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도 뇌는 즉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한신경학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 이상이 뇌 혈류 감소와 관련된 가벼운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 증상을 경험한 분들 중 절반 이상이 그것을 단순 피로나 노화로 여기고 그냥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뇌 혈류 부족은 절대 노화만의 이유로 생기지 않습니다. 운동 부족, 오래 앉아있는 생활 방식, 만성 스트레스가 원인이 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기저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뇌 혈류를 돕는 음식들과 함께 기존 방송에서 잘 다루지 않는 중요한 3가지 이야기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을 어떻게 마셔야 뇌로 가는 혈액이 달라지는지입니다. 둘째,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발효식품이 잘못 먹으면 오히려 혈압을 높이는 이유입니다. 셋째, 고혈압 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이 특정 음식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3가지는 건강방송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소개할 음식들을 3가지 기능별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지키는 음식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혈액의 질을 높이고 산소 운반 능력을 강화하는 음식들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뇌신경세포에 직접 영양을 공급하는 음식들입니다. 세 그룹을 골고루 챙기셔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한 그룹만 열심히 챙기셔도 나머지가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그룹인 혈관 보호 음식들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혈관이 뇌 혈류에서 왜 중요한지 먼저 간단한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수도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도관이 오래되어 안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가득 끼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꼭지를 아무리 세게 틀어도 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 안에 노폐물이 쌓이고 혈관이 딱딱하게 굳으면 심장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피가 뇌까지 원활하게 도달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혈관 청소와 보호를 담당하는 식품이 3가지 있습니다. 양파, 비름나물, 그리고 콩입니다. 양파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양파는 거의 모든 가정의 주방에 빠지지 않는 친숙한 재료이죠. 음식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향을 더해주는 역할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양파 속에는 혈관 건강에 아주 귀한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양파에는 황화알릴이라는 성분과 퀘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소판이 서로 뭉쳐서 혈전, 즉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혈전은 혈관 안에서 조용히 만들어져 혈류를 방해하는 아주 위험한 존재입니다. 혈전이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어지럼증에서 심한 경우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파를 꾸준히 드시면 피가 적당히 묽고 원활하게 흐르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파는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과다하면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여 동맥경화가 생기는데 이것이 뇌 혈류를 만성적으로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양파를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볶거나 조리하면 중요한 성분들이 상당 부분 파괴됩니다. 맛을 위해서는 볶을수록 단맛이 나지만 건강 성분은 줄어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샐러드에 넣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입니다. 찌개나 국에 넣을 때는 오래 끓이지 말고 마지막에 넣어 짧게 가열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양파가 가진 혈관 보호 효과를 훨씬 더 많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 창원에서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신 황복순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74이신데 식당 일을 하시면서 양파를 매일 다루고 자연스럽게 자주 드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지럼증이 없어요. 또래 친구들은 일어서다가 핑 돈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물론 양파 하나만의 덕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꾸준히 혈관 건강을 돕는 음식을 드셨다는 것이 분명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름나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름나물은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장수채소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불릴 만큼 오래전부터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입니다.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며 텃밭에서 직접 기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비름나물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짜게 먹으면 몸 안에 나트륨이 많아집니다. 나트륨이 과다하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에 부담이 생깁니다. 이때 칼륨이 충분하면 불필요한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도록 도와서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혈압이 고르게 유지되면 뇌로 가는 혈류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일어설 때 어지럽거나 자세를 바꿀 때 핑 도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름나물에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혈관벽이 손상되는 것을 막고 동맥경화의 진행을 늦춥니다. 혈관이 깨끗하고 탄력 있게 유지되어야 뇌로 가는 혈류가 방해 없이 흐릅니다. 또한 비름나물에는 엽산이 들어 있습니다. 엽산은 신경세포의 재생 과정에 참여하고 기억력 개선을 돕는 영양소입니다. 몸에 엽산이 부족하면 피로가 심해지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눈에 띄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지고 멍한 느낌이 자주 든다면 엽산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비름나물을 드실 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름나물 속 비타민은 열에 민감합니다. 너무 오래 삶거나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하면 귀한 영양소가 빠져나갑니다. 살짝만 데쳐서 된장이나 간장, 참기름으로 조물조물 무쳐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실 때도 끓기 시작한 후 마지막에 넣어 짧게 익혀 드세요. 이 방법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혈관보호 음식의 세 번째는 콩, 특히 대두입니다. 두부, 두유, 된장, 청국장으로 우리 밥상에 이미 올라오고 있는 바로 그 콩입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관벽이 노화로 인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탄력이 유지되고 혈류 저항이 줄어듭니다. 콩에는 레시틴도 풍부합니다. 레시틴은 신경세포막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신경세포막이 건강해야 세포 간 신호 전달이 원활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유지됩니다. 자꾸 깜빡하거나 집중이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콩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콩 단백질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기여합니다. 혈중 지방 수치가 관리되면 동맥경화 위험이 줄어들고 혈관이 더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두유를 드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두유 제품 중 상당수에는 맛을 위해 설탕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설탕이 과다하게 들어간 두유를 자주 드시면 혈당이 오르내리고 혈중 중성지방이 높아져서 오히려 혈관 건강에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무가당 두유나 설탕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두부나 된장처럼 다른 형태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그룹인 혈관보호 음식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양파는 혈전 형성을 막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비름나물은 칼륨으로 혈압을 안정시키고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벽을 보호합니다. 콩은 이소플라본과 레시틴으로
혈관과 신경세포 모두를 돕습니다. 이 세 가지를 번갈아 가며 식단에 포함하시면 혈관을 튼튼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그룹, 혈액의 질을 높이는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이 깨끗해도 그 안을 흐르는 혈액 자체가 좋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혈액 속 적혈구가 충분히 생성되고 적혈구가 산소를 충분히 싣고 있어야 뇌까지 제대로 산소가 전달됩니다.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 어지럽고 피곤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산소를 실어 나르는 적혈구가 부족하거나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지면 뇌는 산소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혈액의 질을 높이고 적혈구 생성을 돕는 가장 대표적인 식품이 달걀입니다. 달걀은 거의 모든 가정의 냉장고에 늘 들어있는 아주 친숙한 식재료이지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달걀 안에 뇌 건강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B1, B6, B12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들은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 계열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기억이 자꾸 깜빡이고 집중이 안 되며 머리가 멍하고 심한 경우 어지럼증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증상들이 모두 뇌혈류 부족 증상과 비슷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두 문제가 겹치면 증상이 더욱 심하게 느껴집니다.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은 특히 주목해야 할 성분입니다. 콜린은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 학습, 근육 반응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콜린이 부족하면 뇌가 마치 연료가 부족한 자동차처럼 점점 둔해집니다. 콜린이 충분하면 뇌 활동 효율이 높아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달걀에는 철분도 들어 있습니다. 철분은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성분입니다. 헤모글로빈은 폐에서 산소를 받아 온몸으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산소 운반이 제대로 안 되어 뇌에도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어르신들 중 경미한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달걀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이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주에서 퇴직 후 작은 텃밭을 가꾸고 계신 임정숙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73이신데 몇 년 전부터 아침마다 달걀찜을 드신다고 하십니다. 새우젓으로 간을 하고 다시마 육수를 부어 부드럽게 쪄서 드십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가볍고 머리가 한결 맑다고 하십니다. 단 하나의 변화였는데 이렇게 달라지다니 신기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달걀을 드실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조리 방법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많은 기름으로 볶아 드시면 달걀의 건강 가치가 크게 줄어듭니다. 삶거나 찌거나 국에 풀어 드시는 방법을 우선하세요. 또 달걀이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드시는 개수를 주치의와 상담해서 조절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한 어르신들은 대체로 일주일에 3개에서 5개 정도가 균형 잡힌 섭취량입니다. 두 번째 그룹의 또 다른 주인공은 쑥입니다. 쑥이라고 하면 특유의 향긋하고 쌉싸름한 향이 먼저 떠오르시죠. 어떤 분들은 그 향을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쌉쌀한 맛 때문에 꺼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쌉싸름한 맛이 쑥의 건강 가치와 직결됩니다. 전통의학에서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기와 혈의 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뇌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 결과 어지럼증, 머리가 무거운 느낌, 기울림, 균형 감각이 흔들리는 증상들이 점차 개선될 수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쑥에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을 하는 다양한 화합물이 들어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벽을 보호하고 혈관 노화 속도를 늦춥니다. 쑥은 단순히 혈액을 돌게 하는 것을 넘어 혈액이 다니는 혈관 자체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쑥이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효능은 신경계 안정 효과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뇌 혈류 부족으로 고생하는 분들, 상당수가 잠을 깊이 자지 못하거나 밤중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한 증상을 함께 겪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악순환 관계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는 회복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혈류 문제가 더 악화됩니다. 반대로 혈류가 좋아지면 수면의 질도 개선됩니다. 쑥은 신경을 안정시켜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쑥을 가장 간단하게 드시는 방법은 된장을 풀어 쑥국을 끓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달걀을 하나 풀어 넣으면 쑥달걀국이 되어 영양이 훨씬 풍부해집니다. 쑥차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말린 쑥을 팬에 살짝 볶아 뜨거운 물에 우려 드시면 됩니다. 특히 저녁에 마시면 수면에 좋습니다. 주의 사항도 있습니다. 쑥이 아무리 몸에 좋아도 너무 많이 드시면 일부 분들에게 몸에 열감이나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적당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다른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자, 이제 세 번째 그룹, 뇌신경세포에 직접 영양을 공급하는 식품들 이야기입니다. 혈관이 깨끗하고 혈액이 건강해도 뇌신경세포 자체에 필요한 특수 영양소가 부족하면 세포 활동이 둔해집니다. 세 번째 그룹은 바로 그 특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품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고등어, 꽁치, 삼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 뇌 필수 지방산인 DHA와 EPA 형태로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뇌 필수 지방산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산은 뇌 신경세포막의 핵심 구성 성분입니다. 쉽게 말해 뇌 세포를 만드는 벽돌 중 하나가 뇌 필수 지방산입니다. 뇌 세포막에 이 지방산이 충분하면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 속도가 빨라집니다. 기억이 잘 저장되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반응 속도도 빨라집니다. 반대로 이 지방산이 부족하면 신경세포가 마치 연결이 약한 전선처럼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뚝뚝 끊기는 느낌이 납니다. 여기서 오늘 특별히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에서 뇌 필수 지방산과 혈뇌장벽의 관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혈뇌장벽이란 뇌를 보호하는 일종의 방어막으로 혈액에서 뇌로 들어오는 물질을 선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해물질은 막고 필요한 영양소만 통과시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지방산은 이 혈내장벽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내장벽이 건강해야 뇌가 외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는 잘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혈관보호 지방산은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혈관보호 지방산은 혈관 내 염증을 억제하고 혈소판이 응집하는 것을 막아 혈류를 개선합니다. 혈관의 탄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탄력 있는 혈관은 심장이 펌프질할 때 피를 훨씬 효율적으로 뇌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포항에서 퇴직 후 소일거리로 바다 낚시를 즐기시는 오재환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71이신데 젊은 시절 어부로 오래 일하셔서 평생 등푸른 생선을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또래 어르신들에 비해 기억력이 뛰어나고 반응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신다고 합니다. 평생의 식습관이 뇌를 지켜준 셈입니다. 등푸른 생선을 드실 때 조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과도한 양념을 하면 오메가3의 이점이 크게 줄어듭니다. 찜으로 하거나 소금을 적게 쓴 구이, 조림 형태가 좋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생선 비린내가 싫거나 자주 드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훌륭한 대안이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를 보시면 모양부터 작은 뇌를 닮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영양 가치도 실제로 뇌를 위해 작용합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합니다. 생선에서 얻는 뇌 필수 지방산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혈액순환 개선과 혈관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호두에는 비타민 E와 각종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신경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노화되고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저는 이것을 뇌에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포는 서서히 산화되어 기능이 떨어지는데 충분한 항산화 영양소가 이 과정을 늦춰줍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아연은 신경신호 전달을 돕고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로감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호두를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이 뚜렷하게 느끼시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머릿속이 한결 명료해지고 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리는 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호두는
하루에 서너 알씩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소량이라도 매일 규칙적으로 챙기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금이나 설탕이 뿌려진 가공 제품보다는 그냥 날 것 그대로의 호두를 선택하세요. 열량이 높으니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그룹의 음식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인 혈관보호식품, 양파, 비름나물, 콩을 드시면 혈관을 깨끗하고 탄력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인 혈액질 개선식품, 달걀과 쑥을 드시면 혈액 속 영양소와 산소 운반 능력이 강화됩니다. 세 번째 그룹인 뇌 직접 영양식품, 등푸른 생선과 호두를 드시면 뇌 신경세포 자체가 활성화되고 보호됩니다. 이 세 그룹은 하나씩 돌아가며 챙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달걀국을 드시고 점심에 고등어구이와 비름나물 무침을 곁들이세요. 저녁에 된장찌개에 양파와 콩을 넣으시면 하루 안에 세 그룹이 모두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밥상에 있는 음식들입니다. 단지 이 음식들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기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음식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영상에서 특별히 준비한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강방송에서 잘 다루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 물 마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이야 그냥 갈증나면 마시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물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실제로 뇌로 가는 혈류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혈액의 약 55%는 혈장이라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지고 끈적해집니다. 진한 혈액은 좁은 혈관을 통과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특히 뇌로 가는 가느다란 혈관들에서 흐름이 느려집니다. 그 결과 어지럼증, 두통,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반대로 적절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면 혈액이 묽어지고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이것만으로도 뇌 혈류가 개선되고 증상이 줄어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체중 1kg당 하루 30ml 정도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시면 하루 약 2일, 800ml, 종이컵으로 치면 약 9잔이 됩니다. 그리고 물 마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 황금 타이밍을 지켜보세요. 첫 번째 타이밍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입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호흡과 땀을 통해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시면 밤사이 진해진 혈액을 묽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혈관에 자극이 적고 흡수도 빠릅니다. 두 번째 타이밍은 식사 30분 전입니다. 식전물 한 잔은 위장을 적셔 소화를 돕고 과식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혈액도 일정하게 수분이 유지됩니다. 세 번째 타이밍은 야외 활동이나 운동 중 그리고 직후입니다.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이 바로 진해지기 시작합니다. 운동 중에도 조금씩 자주 마셔주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중 전해질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카페인은 하루 한두 잔 오전에 드시면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뇌혈류에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 3잔 이상, 특히 오후 2시 이후에 드시는 커피는 수면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신경세포를 복구합니다. 뇌가 이 청소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깊은 잠이 꼭 필요합니다. 커피로 인해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 청소가 방해를 받고 다음날 머리가 더 무겁고 어지럼증도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커피는 오전에 한두 잔으로 줄이시고 오후부터는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것이 뇌 건강을 위해 좋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 발효식품의 나트륨 함정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젓갈, 간장, 이 음식들은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통 발효식품들입니다. 발효식품에 든 유산균은 장 건강을 돕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에서 밝혀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장과 뇌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장뇌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분을 좌우하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전체의 약 93%가량이 뇌가 아닌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건강하면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원활하게 만들어지고 이것이 뇌 건강과 기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들은 대부분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약 2배에 달합니다. 그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김치, 찌개, 국, 젓갈 등 발효 기반 음식들입니다. 나트륨이 과다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수축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뇌로 가는 혈류에 직접적인 부담이 됩니다. 즉, 발효식품이 장에는 좋지만 양을 조절하지 않으면 나트륨 과다로 인해 혈압이 높아지고 뇌 혈류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도 양 조절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발효식품의 장점은 살리고 나트륨 문제는 줄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법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치는 하루에 한두 종기 정도로 양을 조절하세요. 김치가 몸에 좋다고 많이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둘째, 찌개와 국은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물에는 나트륨이 집중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건더기에는 영양소가 있고 나트륨은 주로 국물에 있습니다. 셋째, 집에서 찌개나 국을 끓이실 때 소금과 간장 사용량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지지만 약 2주 정도 지나면 입맛이 적응됩니다. 적게 넣어도 맛있다는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넷째, 젓갈이나 간장 등 염분이 많은 반찬을 줄이고 그 대신 앞서 말씀드린 양파나 비름나물 같은 채소 반찬을 늘리세요. 발효식품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양을 조절하고 국물을 줄이는 방향으로 식습관을 조금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이야기, 약을 드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 주의사항입니다. 이것은 특히 고혈압약, 이뇨제 또는 신장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이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앞서 비름나물, 콩, 달걀, 쑥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대부분 칼륨 함량이 비교적 높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혈관 확장형, 혈압약,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약들은 혈압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몸이 칼륨을 배출하는 것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칼륨이 많은 음식을 갑자기 대량으로 드시면 혈중 칼륨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칼륨 혈증은 근육 무력감이나 심한 경우 심장 리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소변으로 칼륨이 너무 많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저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어서 칼륨 보충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음식도 어떤 약을 드시느냐에 따라 완전히 반대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름나물이나 콩이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드시는 분의 약물 상태에 따라 적정량이 달라집니다. 청주에서 퇴직 후 조용히 지내시는 정기남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67이신데 고혈압약을 10년 넘게 드시고 계십니다. 어느 날 건강 프로그램에서 칼륨 음식이 혈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비름나물과 콩을 갑자기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다리에 이상한 무력감이 생겨 병원을 찾으셨는데 주치의가 혈중 칼륨 수치를 확인한 결과 조금 높아져 있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계셨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을 위한 실천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특히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갑자기 대량으로 드시지 마세요. 둘째, 현재 복용 중인 약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새로운 음식을 드시기 전에 주치의나 약사에게 상호작용을 꼭 상담하세요. 셋째, 약국에서 약을 받으실 때 이 약과 함께 주의해야 할 음식이 있는지 직접 물어보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약을 드시면서 건강식품이나 좋다는 음식을 챙기시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다만 전문가와 상담한 후 내 상태에 맞는 방식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에 대한 정보가 많아졌지만 그만큼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깐 한 가지 더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음식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을 먹는 순서입니다. 같은 음식을 드셔도 어떤 순서로 드시느냐에 따라 혈당 변화가 크게 달라집니다. 혈당 변화는 혈관 건강과 뇌 혈류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좋은 식사 순서는 먼저 채소와 나물을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반찬을 드신 후 마지막으로 밥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크게 오르면 혈관에 부담이 생기고 이후 혈당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이 오기도 합니다. 비름나물이나 양파 같은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것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혈관을 보호하는 영양소를 공급하면서 동시에 혈당 급등도 막아주는 것이지요. 또한 식사를 천천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빨리 드시면 위에서 소화된 당이 혈액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면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지고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계절에 따라 뇌 혈류에 특히 주의해야 할 시기도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로 땀을 많이 흘리면 혈액이 빠르게 진해집니다. 수분 보충이 더욱 중요해지는 계절입니다. 겨울철에는 추위로 혈관이 수축되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몸을 유지하고 쑥처럼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을 더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절기에는 혈압 변동이 크므로 염분 섭취를 특히 신경 쓰세요. 어르신 여러분, 뇌 혈류 부족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랫동안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시작하는 작은 변화들도 시간이 지나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딱 3가지만 바꿔보세요. 첫째,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세요. 둘째, 이번 주 식사에서 소금을 조금 덜어내세요. 셋째, 이번 주 안에 등푸른 생선 요리 한번 호두 서너 알을 챙겨 드세요. 이 3가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아 보이지만 이 변화들이 일주일, 한 달, 석 달 쌓이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를 이제 더 이상 무시하지 마세요. 뇌가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뇌 혈류를 돕는 음식들과 3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셔도 매일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그 효과를 지워버립니다. 마치 열심히 청소한 방에 매일 흙을 들여오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을 통해 혈관을 청소하고 혈액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아도 나쁜 습관이 계속된다면 그 노력의 절반 이상이 허사가 됩니다. 가장 먼저 기름진 음식과 튀김 습관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삼겹살, 튀김, 기름기 많은 가공식품을 자주 드시면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갑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관 안에 기름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더 동맥경화 반을 형성합니다. 혈관이 점점 좁아지면 심장이 아무리 힘차게 뛰어도 피가 뇌까지 충분히 가기 어려워집니다. 앞서 좋은 조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음식 자체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름 사용을 줄이는 조리법 변화가 혈관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삶거나 찌거나 구울 때 기름을 적게 쓰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꿔나가 보세요. 다음은 짜게 먹는 습관입니다. 입맛이 짜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짜게 드셔온 분들은 음식을 좀 싱겁게 먹으면 맛이 없다고 느끼십니다. 그런데 나트륨이 과다하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에 지속적인 부담이 쌓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만성적으로 방해를 받게 됩니다. 방금 발효식품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식사에서 소금 사용을 줄이시는 것이 뇌 혈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식습관 변화 중 하나입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이나 단 음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자, 케이크, 빵, 믹스커피, 이온 음료, 식혜 등을 자주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고 혈중 중성지방이 높아집니다. 혈중 지방이 높아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 건강에 부담이 됩니다. 뇌 혈류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술과 담배는 뇌 혈관에 특히 해롭습니다. 담배에 든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직접 방해합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혈관이 담배를 피우는 동안 계속 수축 상태에 있게 됩니다. 알코올도 장기적으로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래 앉아 계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TV를 보시거나 쉬실 때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십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 쪽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류 전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잠깐 걸어 다니시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뇌 혈류를 개선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효과가 좋고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방법이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 심장의 펌프 기능이 강화되고 혈관이 더 유연해집니다. 걸으면 혈액이 온몸을 활발하게 순환합니다. 뇌로 가는 혈류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걷기가 무릎이나 관절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도 있습니다. 앉은 채로 양발을 바닥에 대고 발 뒤꿈치를 번갈아 들어 올리거나 제자리에서 발을 구르듯 두드리는 동작을 10분씩 하루 2-3번 해보세요. 작은 움직임이지만 다리 근육을 사용하면 심장으로 피가 잘 돌아오고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머리 마사지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마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문지르고 관자놀이를 원을 그리며 지그시 눌러주고 목덜미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려주세요. 각 부위별로 30초씩 하루 한두 번 해주시면 됩니다. 머리 쪽 혈액순환을 직접적으로 촉진하고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와 잠들기 전에 해주시면 특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흡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깊고 규칙적인 호흡이 뇌 혈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얕게 호흡하면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낮아집니다. 반대로 깊고 천천히 호흡하면 혈액 속 산소가 풍부해집니다. 산소가 많은 피가 뇌로 흐르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머리가 한결 맑아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약 2-3초 동안 잠깐 멈췄다가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이것을 5분씩 하루 2번 아침과 취침 전에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실제로 이 호흡법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 어지럼증이 줄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뇌 혈류를 돕는 음식은 3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혈관을 보호하는 양파와 비름나물, 콩, 혈액질을 높이는 달걀과 쑥, 뇌 신경세포에 직접 영향을 주는 등푸른 생선과 호두입니다. 이 음식들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특별히 비싼 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 음식들이 가진 가치를 알고 조금 더 자주 챙겨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말씀드린 3가지 기억하고 계시죠?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 커피는 오전에만, 하루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실 것. 발효식품은 건강에 좋지만 나트륨 과다를 주의하고 국물은 줄일 것. 고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칼륨 많은 음식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할 것. 이 3가지입니다. 건강은 큰 변화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찌개 국물을 반만 드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세요. 이번 주에 고등어 구이를 한번 드세요. 이 작고 쉬운 변화들이 쌓여 어느 날 아침 일어설 때 더 이상 핑 돌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돌아서도 금방 잊어버리는 일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머릿속이 한결 맑아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갖고 있는 작은 변화의 힘을 믿어주세요.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며 지금까지 온 분들입니다. 이 조그만 생활 습관의 변화 정도는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영양이 공급되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하면 뇌는 조금씩 스스로를 회복해 나갑니다. 오늘 시작하는 작은 변화들이 그 회복을 돕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도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잘 돌봐주면 됩니다. 그 돌봄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음식과 습관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늘 이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어지럼증이나 건망증으로 고생하시는 가족이나 이웃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하루하루가 가족 모두의 행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꾸준히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달걀찜 한 그릇, 양파 샐러드 한 접시부터 오늘 저녁 밥상에 올려보세요. 맑은 정신과 가뿐한 몸으로 가족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